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더불어민주당 충남지사 후보인 박수현 의원이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국회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29일 제22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충남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해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도지사 후보로 키워주신 공주와 부여, 청양 지역민들에게 송구하고 감사하다며 더 큰 꿈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박 의원의 사퇴로 6.3 지방선거와 공주, 부여, 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집니다. 오는 6월 3일 열리는 지방선거에서 충남 지역 기초의원 정수가 2명 늘어난 가운데 서산과 당진은 현행 정수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충남도의회는 28일 임시회를 열어 시군의회 의원 정수를 조정하는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에 천안 2개 지역구를 추가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 시군의원 정수는 177명에서 179명으로 늘었으며 정원 축소 가능성이 제기됐던 서산과 당진은 현행 정수를 유지했습니다. 이번 조례는 공포 절차를 거쳐 이번 지방선거에 적용됩니다. 경찰이 태안국제 원예치유박람회장에서 안전요원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5일 밤 10시 30분쯤 태안국제 원예치유박람회 행사장 앞에서 입장을 제재하는 안전요원을 향해 흉기를 들어 보이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로 사륜 오토바이를 타고 행사장을 찾아와 오토바이를 끌고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안전요원과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안전요원이 출입을 막자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안군이 5월 한 달간 불법 어업 특별 예방제도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산란기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됩니다. 점검 대상은 민원 발생 해역과 위판장, 낚시객 밀집 지역입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허가 조업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규격 위반 어구 사용 등입니다. 태안군은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등 개정된 수산법령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최근 여야 충청권 시도지사 후보가 모두 확정되면서 양진영 모두 본선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최근 정치 환경을 고려할 때 초반 판세는 여당에 다소 유리하게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권 출범 초기 국정 추진 기대감이 반영되는 여당 프리미엄에 더해 계엄 후유증과 공천 갈등 등 내부 논란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 상황이 맞물리면서입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충청 홀대론을 반전 카드로 꺼낼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여당 주도의 국정 운영 과정에서 충청권 핵심 현안이 후순위로 밀렸다는 점을 부각해 판세 전환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등 행정수도 관련 현안은 선거마다 필수 의제로 등장하지만 결정적 단계에서는 여야 모두 책임을 회피하며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초반 판세는 정당 지형과 정치 환경이 좌우할 수 있지만 막판 표심은 정책 실현 가능성과 실행 의지에 따라 갈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태안의 한 펜션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29일 새벽 4시 50분쯤 태안군의 한 펜션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펜션 내부 등을 태우고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당시 펜션에는 투숙객 4명이 있었지만 무사히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1층 바비큐장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동문동 303번지에 있는 서산중앙주차장 3층 86면을 임시 개방했습니다. 지난 1월 준공된 주차장은 지상 3층 규모로 219면의 주차면과 공동체 활동 공간, 회의실 등을 갖췄습니다. 지난 2월 1층 63면과 2층 70면이 먼저 임시 개방됐으며 정식 운영 전까지 24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산시는 오는 7월 정식 운영을 목표로 해당 주차장에 대한 행정 절차를 마칠 계획입니다. 예산군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예산사랑 상품권 할인 판매 규모를 5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예산군은 지역화폐 할인 판매 규모를 기존 2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확대 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별 구매 한도는 월 최대 50만 원이며 12%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군은 소비 촉진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진시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페달 5조작 방지장치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당진시의 주소를 든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차량 한 대당 최대 50만 원의 장치 설치비가 지원됩니다. 설치를 희망하는 시민은 5월 29일까지 당진시청 교통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해당 장치는 저속주행이나 후진 시 페달 5조작으로 인한 급가속을 제어하는 장치입니다. 충남방송에서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우리 지역 후보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현직 군수의 경선 탈락으로 무주공산이 된 태안 지역으로 가봅니다. 태안 군수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윤희신 후보를 만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우리 태안군은 전국의 농어촌 도시가 공히 갖고 있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하여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좋은 일자리를 갖고 있는 석탄 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로 인하여 청년들의 유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부터 농어업 분야의 경쟁력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여의치 못한 상태이고 또 지역경제의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관광산업 같은 경우도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하여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군 내부의 내적인 어려움과 또 외적으로 무한 경쟁 시대에 태안군의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과 각오로 출마를 준비하였고 6만 군민이 하나가 되고 국회의원을 포함한 11명의 선출직이 원팀이 되어서 오로지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군수에 출마를 결심하였습니다. 저 윤희 씨는 학창 시절과 군복무 생활을 제외하고는 고향인 태안에서 계속 생활하였습니다. 청년 시절에 봉사 단체에 가입하여 열심히 활동하였고 또 그 단체의 장을 맡아 지역 주민들과 호흡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애로를 이렇게 느꼈고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일이 어떠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도 많이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국회의원 보좌관과 충남 도의원을 하면서 정치와 행정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의원 시절 무엇보다도 원북과 하간포 간의 4차로 사업을 계획에도 없던 것을 1,000억이라는 예산을 최종적으로 사업으로 확정시키는 그런 나름의 성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팔봉수로 같은 경우 45년간에 해결 안 된 것을 저수지로 등록하고 농어촌공사에 위탁 관리를 시키는 그런 일을 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군수라는 자리는
다양한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 최선의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유니신의 경험과 유연한 사고가 바로 태안군수로서 적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바로 그 점이 강점으로 생각합니다. 저의 1호 공약은 세일즈 기획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태안군이 안고 있는 여러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이 공약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예산의 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군수에 제가 선택이 되어서 임무를 시작한다고 하면은 군수 직속에 세일즈 기획단을 만들어 기업의 유치 그리고 관광 분야의 홍보, 농수산물의 판로 개척 등 직접 군수가 책상에 앉아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닌 가방을 들고 중앙부처를, 기업을, 공공기관을 쫓아다니며 태안군 영업을 하고자 합니다. 태안의 여러 현안들을 짚어보고 해결책을 찾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까이 태안 기업 도시의 관광 레저형 기업 도시의 한계를 벗어 일반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국가 산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미래항공연구센터의 무인기 활주로 인근에 산단을 조성하여 방위산업체 등을 유치하는 데 세일즈 기획단의 단장을 맡아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꼭 우리 태안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어서 청량군입니다. 청량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돈곤 후보가 3선 연임 도전에 나섰습니다. 후보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민선 7, 8기 동안 제가 군정을 이끌어왔습니다. 많은 군민들이 청양은 달라졌다. 이제 뭔가 보인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청양은 그동안의 사업 중심의 군정 운영에서 이제 정책 중심의 군정 운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농업, 복지, 의료, 관광, 정주, 환경 등 모든 정책들이 근본적으로 전환을 이루어왔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는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완성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2, 3년이 우리 청양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민선 7, 8기 꽃을 피우는 시기였다면 민선 9기는 그 결실을 맺어야 할 시기입니다. 그동안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해온 당사자로서 어떻게 정책이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잘 아는 사람이 저 김돈곤입니다. 시작한 사람이 끝까지 책임지는 것, 이것이 저는 국민에 대한 도의라 생각합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은 바꿀 때가 아니라 완성할 때입니다. 저 김돈곤이 청양의 새로운 변화 반드시 끝까지 책임지고 완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가장 큰 장점은 많은 군민들이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정말 깨끗하고 일 잘했다. 그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민선 7, 8기 동안의 정책을 직접 설계하고 많은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변화는 어디서 금방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정의 축제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청양군의 행정이 단순 사업 중심의 나열식 행정이었다면 지금은 농업, 복지, 의료, 정주, 환경 등 하나로 구조화된 그래서 시너지를 내는 그런 정책으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선 7, 8기 정책의 흐름과 맥락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정책이 왜 시작이 됐고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또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인지를 제가 잘 압니다. 변화는 시작 못지않게 완성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변화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더 큰 변화를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을 가장 잘 아는 사람, 행정 전문가 저 김돈건이 지금까지 이러한 변화를 잘 완성하고 더 큰 변화를 끝까지 책임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호 공약은 농어촌 기본소득 2년이 아닌 10년 정책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양군이 정말 치열한 경쟁 끝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 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도비 부담의 문제, 또 군비 부담의 문제 등등이 있었지만 잘 겪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농어촌 기본소득이 선정되게 된 배경은 타 지역과는 차별된 다양한 정책들이 뒷받침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의료, 돌봄, 종로당 무상급식, 부르면 달려가요, 스마트 청양운동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됐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 농어촌 기본소득과 그러한 다양한 정책들을 잘 연계를 해서 우리 청양이 경제가 달라지고 우리 국민들의 삶이 달라지고 공동체가 회복되는 그런 청양을 만들고 싶습니다. 앞으로 2년, 3년 우리가 다양한 정책들을 반석에 올려놓고 이 기본소득과 함께 새로운 청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틀을 반드시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지난 주말 태안에서 국제 원예치유 박람회가 개막했습니다. 박람회장 곳곳에서 꽃과 바다를 보며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마련돼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정우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사장 옆에 마련된 태안국제원예 치유 박람회장. 입구에 마련된 꽃을 활용한 거대한 조형물은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고 박람회장 가운데에는 만개한 형형색색의 튤립 꽃밭이 방문객을 반깁니다. 관람객들은 정원 곳곳에서 일행과 기념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쌓습니다. 지금 구경 중인데 다 좋아요. 첫날이라 그런지 꽃도 시들지도 않고 한참 만발해서 좋고 모든 게 다 좋아. 구경해보니까 맛있는 것도 많고 예쁜 꽃도 있어서 오길 잘했다고 생각 들고 있어요. 박람회장에는 23개의 야외 정원과 5개의 전시관, 1개의 체험관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16개 국가의 꽃과 정원을 볼 수 있는 꽃동화 정원은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 AI와 VR 등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고 대형 미디어 아트 전시관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됐습니다. 태안 원예치유 박람회는 세계 최초로 꽃과 치유를 결합한 글로벌 이벤트이자 원예치유 산업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산업 박람회입니다. 충남은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태안을 원예 산업의 거점으로 키우고 또 서해안 치유 관광 도시로 열어나갈 계획입니다. 축제 기간 세계 40개국에서 182만여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박람회. 전국 곳곳에서 발길이 이어지면서 지난 주말에만 8만 9천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7년 만에 태안에서 열리는 박람회인 만큼 지역 내 관광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외지에서 놀러 오신 분들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전국에서 많이 놀러 오셔서 태안 좀 많이 빛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신나고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너무 잘 꾸며져가지고 이쁘고 좋아요. 태안 지금 살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환경 만들어주셔가지고서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꽃과 치유, 바다가 어우러지는 태안국제원예 치유 박람회는 다음 달 24일까지 진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캄보디아의 거점을 두고 수백억 원대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범죄를 저지른 2개 조직의 조직원 57명이 구속 송치됐습니다. 충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조직원 59명을 검거하고 이 중 57명을 범죄단체 활동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